안녕하세요.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늘 육아하고 살림하면서 남는 시간에 사연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저도 용기를 내서 저와 시댁 식구들이 겪었던 일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서 결혼했어요. 한 살 위의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만났고 쭉 헤어지지 않고 만나면서 결혼까지 꼴이 난 편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만나고 결혼했다 보니 신랑만이 아니라 시댁 가족들과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에요. 이미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자주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5살 아래인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과도 친한 사이였어요. 남편과 데이트할 때 같이 만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가끔은 술 한 잔을 기울일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과 5살 차이가 나니까 저보다는 4살 아래였는데 저를 친누나처럼 잘 따랐습니다. 저 또한 남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싹싹하고 정감 있는 성격의 시동생과 좋은 누나동생 사이를 유지했어요. 이건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신혼집에 와서 저녁도 먹고 직장 얘기, 연애 얘기, 이런 얘기들도 허심탄회하게 할 만큼 가까운 가족 사이였네요. 우직하고 곰 같은 타입의 애들 아빠와는 달리 시동생은 얼굴도 곱상하고 성격도 사근사근한 편이라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네 남편 동생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인기가 많아서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여자나 만나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성격이 신중하다 보니 다가오는 여자는 많았어도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 오랜 기간 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형제가 비슷한 점이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시동생 결혼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어요. 신중한 성격이니 당연히 2, 3년은 만나고 결혼할 줄 알았고 또 사귀는 단계에서 우리 부부에게 미리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전혀 생각도 못한 순간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우리 부부에게 공개했어요. 형수,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들과는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애 상대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혼 생각이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형보다는 형수님이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여자인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만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여자친구 쪽에서 저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는데 결혼해도 될지 고민도 되고 더 만나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에서 도련님이 엄청 마음에 든 모양이네. 결혼 전에 서로 알아가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건 형수님 말씀이 맞네.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봐야 정확히 안다고 그러는데 형수님이 한번 봐줘요. 내가 본다고 뭐 도움이 되나?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고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야? 알죠. 근데 부모님 보여드리기 전에 형수님이랑 형이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형수가요. 우리 형수 맘에 들면 엄마 아빠 맘에 드는 거 아닌가? 형수님 말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 껌뻑 죽으시잖아요. 형수님이 내 편 대주면 더 든든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만나볼 거죠? 알겠어. 그럼 형이랑 그 여자분이랑 넷이 만나서 밥 먹게 자리 한번 만들어봐. 신랑과 긴 연애 기간을 가지면서 시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잘 쌓아왔던 만큼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셨어요. 특히 시아버님은
큰아들인 제 남편보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고 맏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저를 더 각별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동생도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저한테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저를 같은 편으로 만들면 승낙을 받을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집에 돌아간 시동생은 다음날 바로 연락해 4시 만날 약속을 잡자고 했어요. 이렇게 서두르는 것만 봐도 서로 엄청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나올 건지 궁금해지기도 했네요.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되고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서로 불편할 것 같고 집에서 편안하게 얘기해야 서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동생과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식사 초대를 했네요.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우리 집에서 만난 건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첫인상도 밝고 저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이라서 멋있게 느껴졌어요. 전업주부인 저와는 달리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동생과 모임에서 만났다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이를 말하는데 도련님보다 4살 연상이더군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었죠. 그래서 반갑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랑 초중고 옆학교로 나와서 서로 아는 친구들도 겹치고 동네에서 다니다가 한두 번쯤은 마주쳤을지도 모를 정도로 학창시절 추억의 장소도 비슷하더군요. 사실 여자친구의 나이나 직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만났기에 어떤 사람일지 참 궁금했는데 시동생보다 연상에다 저와 동갑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하니 반가움이 커졌어요. 대화도 생각보다 잘 통했고 저는 주변에 전업주부인 친구들밖에 없어서 사업하는 동갑 친구가 한 명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었네요. 시동생의 여자친구도 같은 동네에서 학교 다녔을 줄은 몰랐다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날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치고는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라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동생이 얼굴이나 학벌 또 성격 면에서 빠질 게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사업가인 예비동서도 놓치기 싫었겠다 싶기도 했었네요. 만나보니 예비동서 쪽에서 더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는데 시동생도 동의하는 것 같았고 남편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 닭을 간 뒤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양가에 인사를 가고 상견례까지 순식간에 치렀어요. 특히 예비동서 쪽 친정에서 시동생을 정말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부친성까지 있는 성격이라 처가에서도 더 예뻐해 주셨나 봐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됐는데 정말 제 남동생을 장가 보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진짜 친동생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 대기실에 앉아서 긴장되고 떨렸던 생각이 나서 긴장을 풀어주려 동서에게 들렀어요. 이제 진짜 우리 한 가족 되네. 결혼 축하해. 오늘 진짜 예쁘다. 드레스도 잘 어울려. 고마워. 나 여기 앉아있느라 긴장됐었는데 아는 얼굴 보이니까 좀 낫네. 그치? 나도 나 결혼할 때 생각나서 대기실부터 왔어. 나도 시골일 때 여기 대기실에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었다니까. 동서도 그럴 것 같아서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신부 대기실에서 긴장도 풀어주고 사진도 찍으면서 식 올리기 전 시간을 동서와 같이 보냈어요. 저랑 동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유대감도 생겼고 친한 친구 결혼식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가족들,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의 결혼식은 잘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시동생 부부와 함께 처음으로 가족끼리 다 모인 날이었어요. 다 같이 가족이 되고 나서 같이 먹는 저녁은 처음이라 저도 시어머님 옆에서 열심히 거들면서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거라 기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들뜨기도 했거든요. 동서가 잡채를 좋아한다기에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신혼생내외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여덕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음식까지 같이 하기는 힘들까봐 편하게 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었나 봐요. 어머님이 전화 받으러 나가신 사이 주방 쪽으로 와서 혹시 도울 건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내가 도울 거 없어? 시집 와서 첫날인데 앉아있으니 미안해서. 에이, 뭐가 미안해. 이런 날은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어른들한테 인사만 드리면 되는 거지. 여기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가서 쉬고 있어. 진짜 그래도 돼? 나 그럼 형님만 믿고 쉰다. 그러던 찰나 주방 쪽으로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대화하는 걸 들으셨나 봐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니들 말하는 걸 들었는데 왜 지환이 댁이 첫째 너한테 반말을 해? 너희들은 말 놓기로 한 거니? 어머님, 아무래도 동서랑 저랑 동갑이고 살았던 동네도 비슷해서 편하게 말 트기로 했어요. 그래야 더 친해지고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저희 말 편하게 하는 거 불편하세요? 그럼 불편하다마다 아무리 니들끼리 친구라고 해도 그건 너네 둘이 있을 때 얘기지. 시댁 어른들 다 계신데 그랬어 저랬어 앞으로 계속 반말할 거니? 첫째 너랑 동갑이라 반가운 건 알겠다만 그렇다고 친구 사이도 아닌데 예의는 갖춰 말하라고 가르쳐 줬어야지. 그리고 둘째 너는 첫째가 편하게 대해줬다고 해도 말은 함부로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는 그냥 나이도 같고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말 놓자고 한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내가 내 아들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 보면서 제일 걱정한 게 이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 둘째 너는 각별하게 조심해. 알았어?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이 주방을 떠나시고 동서와 둘만 남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괜히 제가 말을 놓자는 말을 해서 시집은 처음부터 어른들 눈밖에 나게 한 건 아닌지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 바로 사과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어머님이 그렇게 화내실 줄은 몰랐어. 내가 말 놓자고 해서 괜히 동서가 혼났네. 진짜 미안해. 그러게요. 괜히 형님 말 듣고 반말했다가 나만 혼났네요. 미안해.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우리 둘이 있을 때만 말 편하게 하고 시댁 와서는 어머님 뜻 따라드리자. 괜찮지? 그래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동서의 표정에서 불편해하는 기색을 읽었어요. 사실 저랑 같은 나이인데 존댓말 쓰고 윗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아요. 그날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더니 형님 마음 이해한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주더라고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게 넘어가줘서 참 고마웠었어요. 그날 일을 잘 풀고 저와 동서는 크게 부딪힐 일 없이 지냈어요. 사실 얼굴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시간 맞춰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집안 행사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일 때문에 바빠서 시동생 혼자 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눈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동서는 사업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또 자기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통이 큰 편이었어요. 집안 대소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는 돈을 내곤 했는데 생각보다 큰 액수라 받아보고 놀랐던 적도 있었네요. 통 크게 내는 건 고마웠고 우리 아이한테 용돈 하라고 더 챙겨주니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들께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싶으셨나 봐요. 내심 시동생에게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신혼여행 이후에 식사 자리를 빼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해 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동서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지금 좀 바쁘긴 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 큰일은 아니고 곧 제사 지낸다는 말 들었지? 그때 올 수 있나 해서 연락해봤어. 글쎄, 그날도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거든. 그건 아는데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어른들도 동서 너무 얼굴 안 비춘다고 좀 섭섭해하셔. 잠깐이지만 한 번 왔으면 좋겠는데 한두 시간도 시간 빼기 힘들어? 내가 꼭 가야 돼? 나 없어도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음식할 수 있잖아. 혹시 돈 모자라서 그러는 거면 지환 씨 편에 더 보낼게. 내가 지금 바빠서 더 통할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할게. 돈 때문이 아니고 얼굴 봤으면 좋겠어서 연락한 거야. 바쁜 사람 너무 붙잡았나 보네. 그럼 끊을게. 나중에 연락한다고 말했던 동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을 통해서만 그날 동서가 거래처 미팅이 잡혀서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왔네요. 그래도 얼굴 보고 싶다고 말을 했으니 한 번은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못 온다는 말만 전한 동서에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얼굴을 봐야 정도 쌓이는 건데 자주 못 보는 것도 섭섭했고 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걸 그냥 돈만 내고 때우려는 게 느껴져서 아쉬운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니 업무 약속을 쉽게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동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했었네요. 시댁 제사 당일날 어머님이 장을 다 봐놓으셨다고 해서 저녁에 가서 음식하는 것만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오전에 시간이 나서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좋은 일 있다고 한턱 쏜다기에 오랜만에 좋은 호텔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좋은 밥 먹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며 수다 떨다 시댁에 가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갔고 어디를 가나 해서 보니 익숙한 듯 호텔에 있는 마사지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회사 일로 바쁘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호텔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조정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 가족 모이는 자리에 얼굴 한번 비춰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동서, 지금 어디야? 나야 당연히 회사지.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나 지환 씨한테 오늘 못 간다고 다 말했는데. 어머님한테도 제사할 때 쓰시라고 돈도 보내드렸고. 진짜 회사 맞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동서 봤는데 지금 마사지 받으러 들어간 거 아니야? 제가 물어보니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동서는 황당한 듯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나 봤다고 하면 되지. 사람 신문하려고 어딘지 물어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간 건가 궁금해서 연락한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사지 받으러 올 시간은 있으면서 시댁에 밥 한 끼 먹으러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내가 처음부터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일하다 피곤해서 마사지 좀 받으러 올 수 있는 거지. 내가 형님한테 일일이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돼. 아니, 보고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피곤하면 마사지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오늘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내가 저번에 부탁도 했고 아버님도 동서가 오기를 바라시니까 그런 거야. 내가 뭐 아예 모른 척 했어? 돈 보냈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지. 어머님이랑 형님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야? 난 제사 비용 된 걸로 할 일 다 한 거고 마사지 좀 받고 쉬어야겠으니까 더 잔소리할 거 없음 끊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가족들 모임에 자주 안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자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으로 퉁치면 다 해결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인데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피곤하게 군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제가 전화한 일로 서로 감정이 예민해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동서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싶었네요. 하지만 이후로도 동서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바쁘다는 얘기뿐이기에 저도 더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언젠가 오해를 풀고 제 진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 싶어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시골에 계시던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큰 손주 며느리라고 늘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무겁기도 했었고요. 시할머님의 장례식 날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얼굴 보기 힘들었던 동서도 이때는 참석을 했었어요. 장례식 중이라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보긴 했었지만 실제로 제가 조문객을 맞이한 건 처음이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제 손님보다는 시부모님이나 시어른들 손님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빈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장 음식 준비나 서빙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문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주신 분들 위해서 음식도 나르고 주변 정리도 같이 했네요. 근데 일하다 보니 동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 화장실 갔나 보다 싶어 넘겼고 당시에는 손님이 하도 많으니까 동서를 부르러 나갈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좀 쉬어야겠다 싶어 바깥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담배를 피면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는 동서를 발견했어요. 생각해보니 아까부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날도 아니고 시할머님 장례식장에서 담배 피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동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를 발견하더니 전화를 끊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찰나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동서, 지금 여기서 뭐해? 왜 또?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 담배 피고 통화하고 있었잖아. 이것까지도 뭐라 하려고? 그래, 나 한마디 해야겠어.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인 줄 몰라? 시할머님 장례식장에 손주 며느리가 와서 담배 피고 있는 게 말이 돼. 사람들 많이 와서 다들 정신없는 와중에 같이 좀 도와야지. 아, 진짜 말 맞네. 내가 가서 있어봐야 도움되는 것도 없어. 나는 집안일 안 해보고 커서 음식 나르고 이런 거 못한다고.
오히려 짐될까봐 나와 있는 건데 잔소리 좀 그만해. 형님이 내 시어머니야. 일절만 해.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붙잡고 따지면서 큰 소리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거기다 어른들 다 계신 앞에서 큰 소리 낼 수 없어서 또 한 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할머님 장례식 이후로 최대한 동서를 만날 일은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동생과 만날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왕래가 잦은 편이었는데 어느새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또 괜히 저와 갈등이 생겨 서로 얼굴 붉히는 일만 일어날까봐 만나자고 하는 게 조심스러워졌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만들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면서 우리 집에 와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예전부터 제가 만든 부대찌개를 좋아해서 자주 와서 먹었던 터라 그 생각도 나서 시동생을 불러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저 시동생까지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잔을 하게 됐는데 시동생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평소 주량을 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술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만 마셔. 그러게, 서방님 오늘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냥 내가 오늘 좀 마시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래? 서방님, 무슨 일이 있어요? 제 물음에 한참을 고민하던 시동생은 동서와 아이 문제로 요즘 계속 다투고 있다고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몸매도 망가지고 자기 일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싫다고 말했나 봐요. 서로 그 문제로 몇 주째 싸우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헤어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 이야기에 대해 나누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분명 결혼 전에는 한 명 정도는 낳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변했다는 거예요. 시동생은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잘해주거든요. 자기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잘 키울까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기 싫다고 하니 시동생 마음도 복잡할 것 같았네요. 술에 취한 시동생은 저와 남편에게 자기 와이프를 설득시켜달라면서 울다 잠들었어요. 술 취해 잠든 시동생을 그냥 재울 수는 없어서 동서에게 데려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혹시 동서에게 이 문제를 물어봐 줄 순 없느냐고 물었고 저도 더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문제였기에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을 데리러 온 동서와 잠깐 밖으로 나가 넌지시 아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동서, 요즘 뭐 고민 있는 건 없어? 특별한 고민은 없는데 왜? 혹시 지한 씨가 와서 뭐라고 해? 사실 서방님한테 다 얘기 들었어. 아이 문제 때문에 요즘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고. 처음에는 동서도 낳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던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그것 때문에 서방님이 많이 힘든가 봐. 우리 앞에서 울더라고. 아이가 있으면 사이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점 많으니까 다시 긍정적으로 고려해봐. 응? 이 집구석은 비밀이 없어.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집구석? 그래, 집구석. 아니,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고 말고 하는 문제는 우리 둘의 문제인데 형님네 식구들까지 우리 싸운 얘기를 다 알고 미주알고주알 왜 참견이야? 왜 형님 식구들이 나서서 아이를 낳으라 말아라 간섭을 하냐고. 아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형님은 참견하지 마. 어떻게 참견을 하네. 그리고 오늘 서방님 우리 앞에서 울었어. 우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간섭이고 참견이라니. 가족끼리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부터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참았는데 동서 오늘 정말 말이 심하네. 말이 심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시집와서 형님 해주니까 네가 진짜 나보다 형님인 것 같아. 손이 사람인 척하려고 그렇게 유세 떨고 잔소리하는 거야. 시댁 사람이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별 볼 일도 없으면서 형님 대접 좀 해준 걸로 어디서 까불어. 지금 까분다고 했어? 나는 동서 우리 집에 잘 적응하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얼굴 보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야, 언제 너한테 나 좀 챙겨달라 그랬어? 왜 자꾸 주제넘게 잔소리에 친한 척이야? 그렇게 챙겨주는 거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나한테 관심 꺼. 형님이라고 아는 척하지 말고. 알았어? 그 말을 남기고 동서는 술 취한 시동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분하면서도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서를 만나고 온 제가 굳어 있으니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차마 솔직하게 모든 일을 다 얘기할 순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이 문제에 끼어드니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그냥 둘이 알아서 해결하게 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도 동서와 제가 불편해진 걸 알았는지 같이 만날 자리를 줄이더군요. 몇 달 후에는 두 사람이 잘 풀었는지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이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렇게 산 달을 앞두고 시아버님의 칠순잔치가 먼저 다가왔어요. 시부모님은 집에서 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큰며느리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정일도 남았기에 참석해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아버님의 칠순잔치에서 오랜만에 동서를 만났어요. 아이 낳은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들었는데 몸매를 보니 다시 예전의 완벽한 몸매로 돌아와 있더군요. 사이가 안 좋아져 얼굴을 붉혔지만 앞으로 평생 볼 사람이고 아이 낳고 따로 연락도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먼저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도 환한 얼굴로 같이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졸만 남았을 때 제가 어떻게 했길래 애 낳고 금방 살을 뺐냐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니 저를 내려다보면서 본체 많지 않은 겁니다. 다른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의 태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동서 뭐야? 내가 말하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나한테 화 다 풀린 거 아니었어? 아, 귀찮게 진짜. 왜 말 걸고 난리야. 살 뺀 거 부러우면 너도 애 낳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 됐지? 나는 아까 인사 받아주길래 좀 풀린 줄 알았더니 가족들 있어서 풀린 척한 거였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 그걸 이제 알았어? 같은 집안 며느리라고 내가 너랑 급이 같은 줄 알아. 너 같은 전업주부랑 내가 어떻게 같아?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받아치렸는데 갑자기 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팍 터진 것 같았는데 직감적으로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순간 너무 놀란 저는 동서에게 119 좀 불러달라고 소리쳤어요. 동서, 나 양수 터진 것 같아. 빨리 119 좀 불러줘. 아님, 다른 가족들한테라도 전화 좀 해봐. 빨리. 하지만 동서는 다급하게 외치는 제 모습이 와닿지 않았던 건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급하면 형님께서 직접 하시던가. 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다시 동서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서 빨리. 나 지금 정말 급해. 얼른 전화 좀 해줘. 어? 아니 급하시면 직접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양수 터졌다고 바로 다 애나.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좀 참고 있어봐. 대단하신 큰 며느님이 그것도 못하시나? 동서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양수가 터졌다는데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니야? 글쎄, 난 잘 모르겠네.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여기서 나가보시던가. 그 순간 자리를 비웠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양수가 터져 당황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동서를 크게 나무라셨다고 들었네요.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는 시간 동안 혹시나 우리 아이 잘못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산후조리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는데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동서가 집으로 가도 되겠느냐는 전화였습니다. 동서가 많이 미안해한다면서 직접 얼굴 보고 사과 받아주라고 하셔서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만나니 서로 얼마나 얼굴을 보는 게 껄끄러웠는지 몰라요. 동서는 제게 자신이 잘 몰라 급한 상황에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밉기도 했지만 화가 난 상황에 악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집 가져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점심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했어요. 집에 도우미 아주머님이 계셔서 점심을 부탁드리고 같이 밥을 먹자고 부르는데 동서가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도 회사 일 때문에 통화가 많은 사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제 귀에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키우겠다고 했잖아. 아니야. 야, 약속은 네가 지켜야지. 나는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 아기 낳은 값도 다 줬는데 뭐가 문제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한 번 줬으면 끝이지 왜 말이 많아. 암튼 네 애는 다시 못 돌려주니까 그렇게 알아. 동서의 전화통화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돈을 주고 아기를 받은 거였고 동서에게 아기를 준 사람이 이 문제로 협박한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가 임신기간 내내 자신의 친정에서 지냈다는 게 생각났어요. 당신은 저와 감정이 안 좋을 때라 큰 관심이 없었는데 조리원도 가지 않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른 아이를 데려와 시동생의 아이로 키우고 있는 걸까봐 그 짧은 순간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통화를 끝낸 동서는 저를 발견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싹 굳어지는 표정을 보고 내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직감했네요. 뭐야,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그래? 점심 먹자고 부르러 오던 차에 들은 거야.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방금 전화로 한 말 뭐야? 동서 혹시 그런 거 아니지?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또라이가 날 협박하는 거야. 형님 일 아니니까 신경 꺼. 이게 지금 내가 신경 끈다고 될 일이야?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조카, 동서가 낳은 애 맞아? 빨리만 안 하면 나 당장 사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시동생한테 알린다는 말이 무서웠는지 동서는 갑자기 제 팔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형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지원 씨한테는 말하지 마요. 제발요. 이걸 어떻게 봐줘. 남이 낳은 애 데려와서 우리 집 핏줄로 키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해. 알아.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원 씨는 아기가 낳고 싶다고 하고 나는 도저히 애 낳기는 싫은데 어떡해. 태어난 애를 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잘 키우는 게 낫잖아. 정말 그게 낫다고 생각해?
서방님이랑 시부모님이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떻게 남의 애를 뺏어와? 뺏은 게 아니라니까. 걔가 남친이랑 헤어져서 못 키운다고 울길래 내가 데려온 거야. 걔가 원하는 만큼 돈도 주고 데려왔어. 내가 낳지만 않았다 뿐이지. 우리 호적에 올라있는 우리 애인데 형님만 눈 감아주면 돼.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닌데 나 하나가 모르는 척하는 걸로 끝나겠어? 아이 크면 다 알게 될 텐데. 나는 시댁 식구들 상처받는 거 싫어. 다 밝힐 거야. 알았어, 형님. 형님 대신 내가 말할게. 대신 곧 아이 돌잔치니까 그때까지만 봐줘. 돌잔치는 해주고 싶단 말이야. 돌잔치 하고 나서 내가 다 밝힐 테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줘요. 무릎 꿇고 거의 사정하듯 봐달라고 말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자니 참 기가 막혔어요. 다른 가족들이 알면 받게 될 충격도 신경 쓰였고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 참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 시동생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싶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서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돌잔치만은 같이 보내고 싶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 날 당일이 됐습니다. 돌잔치도 호텔에 큰 룸을 빌려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돌잔치만큼은 잘해주고 싶다더니 준비한 모습을 보고 동서도 아이에게만큼은 진심이구나 싶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덧 돌잔치가 시작되고 다들 아이 사진 찍고 좋아하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동서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내 애를 빼앗아 갔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동서에게 아이를 넘겼다던 그 친구가 돌잔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내 애를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니 결국 돌잔치를 하고 있어? 내 딸 내놔 얼른. 저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안 되죠. 내가 누구냐면 당신이 안고 있는 애 진짜 엄마예요. 내가 혼자 낳은 딸을 당신 부인이 돈 주고 데려간 거야. 내가 다시 키우겠다고 하고 받은 돈까지 다 돌려줬는데 당신 마누라가 애를 줄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사람 시켜서 나를 협박했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가장 큰 피해자인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채 동서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지원씨, 내가 오늘 돌잔치 끝나고 다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내가 다 밝히려고 한 거 형님도 다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애를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시동생 앞에서 빌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했어요. 결국 동서의 친정가족들이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우리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셨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와의 인연을 끊었고 지금 동서는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사람을 시켜 미혼모 친구를 협박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더 빨리 말해주지 못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니 나 같아도 쉽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며 저를 이해한다고 감싸줬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순간을 겪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네요.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눈속임하며 살아온 동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